일단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개요 부분부터 저희 이진천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빔, CIM이 건설 분야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성 시스템, 로봇, 자동 제어, 드론, 각종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에다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 축적된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돼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기법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예측해서 각종 기기나 시스템을 제어하는 스마트 건설 생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원료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 건물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적용시켜서 차세대 빔이나 CIM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그 다음에 또 운영, 이런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재 또 장비 제조사까지 관계가 돼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처럼 컨스트럭션 1.0,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하고 우연히도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ICT에 의한 건설 프로세스 전체를 최적화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데이터, 우리 BIM에서 I,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이제 빔을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눠봤는데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말은 빔은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진다기보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들을 그 데이터의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빔과 CIM 이런 부분들도 모델링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기계설비 분야의 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중에서도 역시 기계설비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건설 생산성 측면하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건설 생산성 측면은 3D 스캐너를 이용한 역설계, 이거는 뭐 유지관리에도 관계가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모듈화를 통한 공장 제작, 또 이 제작된 거를 현장에서 로봇에 의한 자동 시공, 또 시공 레이아웃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유지관리 쪽에서는 각종 센서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 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기기를 제어한다거나 모니터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역설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리뉴얼이나 리모델링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인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보면은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스푸드맨이라 해서 공장에서 제작한 파이프 일정한 단위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바닥까지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역시 빔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해결의 키워드는 역시 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기계 설비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열된 분야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로서 빔이 강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다음에 이제 국내 빔 동향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 빔이 아니라 기계설비 빔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이퍼사이클 그래프인데요. 이 하이퍼사이클 그래프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먼저 2000년대 초중반에 기술 촉발이 됐습니다. 빔 쪽에서요. 일부 설계사무소나 개인, 교수 또는 연구자들이 도입을 해서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8, 9년도부터 청와대 경호연수원,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 이런 부분이 발주가 나오면서부터 정말 국내에서는 빔이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에서 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는 빔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꼬메포 레빗이라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됐던 기대만큼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약간 힘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게 환멸의 계곡인데요.
2012년, 13년 그 이후에 한 2017년 정도까지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라든가 또 빔의 효용성을 인식한 설계사무소 같은 데는 꾸준히 해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작년이죠.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빔 로드맵을 발표하고 또 저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KM빔을 개발하면서 또 많이 호응을 받게 됐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2023년 정도부터서는 생산적인 안정 단계에 들어서 꾸준히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가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딱 실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던 그런 기간들과 좀 겹치고 있고, 요런 이제 그 그래프들을 또 어느 정도는 또 체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현재는 이제 계몽 단계라고 보셨어요. 이제 점점 이 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뭐 과거에 비해 이런 이제 기계 설비 분야에서 어떤 이제 빔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몸소 체험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뭐 큰 게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뭐 개발 의뢰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기능이 가능하느냐, 개발할 수 있느냐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빔 모델러라도 혹시 구할 수 있느냐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림대학교에서 빔 전문대학원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어떤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황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렇죠. 또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애드인이랄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문의를 한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많이들 이제 이 그 빔으로 전환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분야 빔 현실입니다. 지금 현상이죠. 먼저 라이브러리는 2010년도 당시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공용 패밀리를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에는 빔 그 패밀리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일부 회사가 빔 패밀리를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성과는 미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각사가 개발한 라이브러리하고 또 이제 템플릿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툴 개발 쪽에서는 저희 회사가 코메포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연구 과제 일환으로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패키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대부분 벤더사들이 레빗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자사의 업무 맞춰서 지금 개발을 했고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회에서 개발한 거는 KM빔이 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빔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정보보다는 인포메이션보다는 모델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어차피 이런 구체적인 각 회사의 업무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는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체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MEP 분야에서 이 디자인 단계부터 설계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기보다 그 빔 설계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그냥 2D 도면 CC 도서를 납품을 한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환 설계라는 방식으로 3D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엔지니어링, 즉 설계 단계 초기부터 이 3D 설계, 빔 설계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되기 어려운 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설계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을 아예 빔으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거를 기계설비 분야에서도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이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2D 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전환 설계 형식으로 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맨파워 문제 같습니다. 처음부터 빔을 설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그 빔 매니저, 그 다음에 뭐 모델에도 당연히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새로운 툴을 배워서
이것을 이제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설명이 될 이 KM-BIM이라는 게 레빗 툴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주는 네. 그런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다음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